2024년 철도 이슈가 있습니다. 시기적인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전세가가 급등한 아파트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틈새들은 저는 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2024년) 철도 이슈가 있습니다. 철도 이슈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GTX 이슈입니다. GTX-A 이슈가 있습니다. 동탄부터 수서까지, 그러니까 동탄하고 용인하고 그다음에 분당 쪽, 판교 쪽, 성남 쪽이죠. 성남하고 그다음에 수서까지 가는 방향. 요게 이제 올해 3월이죠. 오늘 3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GTX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GTX-A 노선 3월에 개통된 데가 여기죠. 동탄부터 시작하는데, 이 동탄 같은 경우도 기회가 많아요. 지금은 동탄은 시기적인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동탄은요, 이 동탄역을 중심으로 여기 롯데캐슬하고 우포안, 이 가장 비싼 아파트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동탄역, 그 다음에 리베라 CC 있는 요 니은자를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올라가면요 가격이 싸집니다. 이렇게 가격이 싸지는데, 이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가격이 싸지는데 매매가는 조금 주춤해 있는데 전세가가 급등한 아파트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시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고, 역세권 동탄에 있는 어떤 지금 GTX-A 노선하고는 거리가 멀지만은 이 가격의 효과들이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 짓지 않지만 이 니은자를 중심으로 여기가 동탄역하고 리베라 CC 주변 사이에 요 대각선의 중심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부분부터가 A급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B급지가 이 동탄 호수역을 중심으로 요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좀 B급지고, 그리고 이쪽으로 뒤쪽으로 가면은 좀 C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C급지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게 신문화주거 단지. 여기도 제가 한 바퀴 싹 돌아봤거든요. 진짜 특이한 아파트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렌하우스 이런 데는 진짜 특이합니다. 가보면요, 지금 입주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정말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는 좀 멀어서 이거를 좀 마지막 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도 동탄에 파급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TX-A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는 3월부터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가격적으로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하다 보면은 그 효과들은 나타나고, 이 주변에 있는 세입자들 수요가 조금 늘겠죠. 편해지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동탄은 지금 현재 이제 동탄역 주변에서는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조금은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파생적으로 시기적으로 가격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체적인 아파트 이런 거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도 같은 경우는 플랫폼 시티가 있죠. 토지 보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제가 여기 담당자랑 또 얘기를 좀 해보니까는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인 같은 경우는요, 플랫폼 시티가 그래도 진행은 될 겁니다. 산업용지로서, 첨단 산업용지로서 거의 82만 평인데 판교의 테크노밸리, 판교의 4배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가 형성되면요, 이 일대들의 가격들은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 신뢰가 뭐냐면요, 판교에 만약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없으면요 가격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테크노밸리보다 훨씬 큰 플랫폼 시티가 오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금 동탄의 구성역에 있는 뭐 이런 블루밍 구성 더 센트럴 아파트라든지 삼거마을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가 가격들이 많이 움직인 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움직였냐면, 이게 효과가 이제 GTX-A 노선 효과가 있는 거가 왜 있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 레미안 1차 아파트랑 그 위에 바로 전역인 보정역 보면은, 보정역 카페거리 있고 초중고 있고 학원가 있고 괜찮은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솔레시티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격이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는데 갭 차이도 비슷하고, 그런데 삼거마을이 따라잡아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GTX-A 노선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떤 틈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이런 플랫폼 시티와 결합해서 봐야 되고, 만약에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이런 이편화세상 대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메인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긴 호흡을 가지고 5년 이상만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좋은 여건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틈새들은 저는 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여기도 이제 좋아지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판교입니다. 판교. 이 판교역하고 임해역 사이에 여기 생깁니다. 여기에 성남역이 생깁니다. 성남역이 생긴데,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판교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없었는데 환승센터가 되죠. 임해역하고 판교역 사이에 경강선하고의 환승센터, 경강선에 역 한 개가 더 생기고 GTX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보시면은 그냥 도로였는데 여기를 덮어버렸죠. 공원화 시키면서. 그래서 이 동네에도 사실은 아름마을이나 보뜰마을, 진짜 되게 보뜰마을이 더 좋은데 아름마을도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뭐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서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연말에 생기는 이런 GTX A 노선의 제일 이제 수혜를 받는 사실은 또 파주죠. 파주는 제가 아주 추천을 많이 하진 않는데, 이 파주 같은 경우는 왜 좋냐면은 제일 수혜지예요. 삼성역이 들어서면 삼성역까지 가장 먼 거리잖아요. 근데 안 좋은 입지에 일자리로 연결되는 어떤 연결선이 생기면요, 가장 가치 상승이 크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입지들이 대부분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GTX A 노선이 연결되는 이 주변만, 지금 대장은 이 운정 아이파크랑 여기 지금 센트럴 푸르지오죠. 요거랑 이제 힐스테이트 운정, 요 세 개가 그나마 좀 제일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A급지, 여기 GTX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들이죠. 토지 용객 보면요, 여기 이제 주변이 다 A급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운정 호수공원도 이제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가격을 반영한 게 롯데캐슬 운정 호수 7단지를 보면은 이게 다른 아파트보다 가격들이 조금은 뭐 비싸게 형성된 데가 좀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공원도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공원하고 GTX A 노선 사이에 있는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제외하고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운정역도 이제 수혜를 누립니다. 이거는 연말에 이제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2028년도에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이 지역에 지역별로 운정, 그 다음에 킨텍스역도 주협이 이제 틈새가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대공역세권은 지금 아무것도 지금 많이 없지만은 뭐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개발될 거고, 여기 틈새는 화정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연신내 같은 경우 서울인데 여기도 이제 조금은 이런 불광이나 이런데 뭐 대조라든지 불광에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 노선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유심히 봐서 거기서 내가 아직까지 좀 저평가된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들도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TX C 노선의 이슈도 있습니다.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요, 2023년 12월 27일, 작년 12월 27일 날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났다는 거, 이제는 법적 착공이 일어난 거고, 아마도 내년 2024년도에 착공에 대한 이슈가 좀 가시화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노선, C 노선, 2023년도는 바라봐야 될 게 A 노선, C 노선에 대한 착공과 준공에 대한 이슈들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도 6월에는 별내선이 개통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별내선이 개통된다고 해서 바로 가격이 적용되진 않을 건데, 중요한 거는 전세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전세 수요층은 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지내다 보면은 별내선의 편리성들을 이제 분명히 알 겁니다. 지금 뭐 구리에서 잠실까 20분밖에 안 걸리고 강남까지는 30분, 40분 내외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편의성들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뭐 되게 좋은, 좀 주목해야 될 2024년도의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남양주의 별내는 GTX B 노선하고 결합이 되죠.
그리고 남양주 다산의 이제 신도시에도 사실은 그 대장 아파트인 데가 수혜지가 될 수 있고, 구리로 놓으면 수택에 보면 정비사업에 막바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창동도 거래량이 많은 저가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수요층이 높은 토평동도 일부 주변 아파트 좋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도 구축 중에서 3,000세대가 넘는 구축 아파트 좋은 데가 있습니다. 수혜지가 리모델링한 데도 있고, 이런 데 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별내선의 개통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 2024년도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소할 텐데 교외선의 이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단선 철도로 있는 건데 이거를 재개하는 겁니다. 복선철로 바꿔가지고, 원래는 노선이 이렇게 의정부부터 이렇게 지금 희미한 것까지 되게 많았는데 아마도 재개를 하는 건 의정부, 송추, 장흥, 일영, 월릉, 대곡 요렇게 이제 2024년도에 재개를 할 건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은 데는 원릉역밖에 없습니다. 원릉역. 왜냐하면 원릉역 다음 역이 한 코스만 가면은 대곡역이거든요. 이 대곡역이 사실은 GTX 노선하고 연결이 되어서 원릉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원릉역이 어디냐면요, 이 원당 쪽이거든요. 원당 쪽에서 요렇게 가면은 여기 원릉역이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여기 재개가 되는 겁니다.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원릉역 주변에도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그래서 여기도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다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분양이 되어서 지어지고 입주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원릉역 주변은 조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아주 좋은 호재는 아니에요. 교외선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게 배차 간격이 하루에 한 30개? 몇 개 없어요. 1시간에 한 번 꼴로 있던가 그보다 조금 짧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하철의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원당 재정비 촉진구역 중에서 실제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3호선의 호재, 뭐 3호선의 연계, 그 다음에 이런 교외선의 어떤 연계,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나쁘지 않은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기는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있는 데가 있고 이런 게 재개가 된다라는 것도 이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 게 수도권에 개통되는 이슈가 이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조금 막 땅의 가치로서는 좀 좋은 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서해선 중에서 홍성하고 송산의 복성절촌 노선이 이제 개통이 2024년도가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랑 연결되는 평택 안중이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이게 포승 평택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또 연결되는 게 나중에 저 끝까지 이제 연결되는 게 있는데, 여주까지 연결되는 게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포승 평택선도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서해선도 2024년도에 개통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의미를 가지는 건요, 이 주변의 땅들은 좀 좋을 수 있어요. 여기 생기면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화성, 향남이라든지 요런 지역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안산선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신안산선하고 2027년도에 이제 개통이 될 신안산선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보면은 이 고덕이 있고 요거거든요. 좀 요 노선이거든요. 서해선, 홍성, 송산선. 근데 이게 이렇게 보다 보면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이제 향남역이 있죠. 향남역인 그래도 주거지리 좀 밀집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쵸? 밀집이 돼 있는데 요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화성시청,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게 서해선이 신안산선하고 연결이 돼요. 신안산선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은 사실상 이 밑에 있는 주거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까지 30분 만에 가거든요. 3, 40분 만에.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런 지역들이 이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나머지는 요런 지역들은 그냥 땅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을 할 수 있는, 땅으로서는 좀 가치가 있는데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좀 조심해야 될 게 평택에 미분양이 많이 난 데가
좀 있거든요, 미분양이. 근데 이게 고덕 신도시는 거의 없어요. 없고 어디서 많이 났냐면은 여기 화양도시개발지구, 화양지구에서 좀 많이 났어요. 근데 이 화양지구에 조금 뭐 이거의 수혜를 누리지 않겠냐 뭐 하는데 여기가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멀게는 3km까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역세권은 아닙니다. 역세권은 아니기 때문에 이 화양지구양 안중역 자체를 같은 선상에서 놓지는 마시고 여기를 좀 바라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규모가 작고 섬처럼 돼 있어서 추천을 해주고 싶은 지역들은 아닙니다.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것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승하고 평택선 그 외에 이제 서해선 중에 홍성하고 송산까지 연결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파트로서는 화성 향남 쪽만 조금 이제 어떤 가치에 대한 여력들을 느낄 수가 있고 송산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땅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